명리학이 인문학이라겠죠. 인문학. 그러니까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또는 이제 어떤 심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흐름을 관찰해보는 학문인데, 그 제가 경험한 걸로는 그 전에 뭐 어렸을 때 뭐 조금씩 변화된 거 그런 거 말고 크게는 IMF 있었죠. IMF. 1998년인가요? 97년. 그때 그거는 뭐 우리나라만 일이었죠. 우리나라만. 전체적인 뭐 세계적인 상황은 아니고, 그때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한 기업들, 개인들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조짐이 나타나더니 나중에 이제 나라가 이제 그런 위기를 닥쳤죠. 그때 IMF를 겪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 사회적 변화가. 그 제가 있는 그 광주하고 그 옆에 보면 화순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화순. 여기가 광주다 그러면. 근데 이 화순에가 금호 리조트라고 있어요. 금호 리조트. 여기 이제 온천 지역으로. 근데 여기서 여기 가려면 거의 한 1시간 정도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곳인데, 이 도중에 어마어마한 식당들이 있었다 이거죠. 식당.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어쩌냐면 여기 있는 그 식당들이 봉고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뭐 몇 명이 간다 그러면 여기서 싣고 뭐 이런 경쟁이에요. 그리고 이 식당 속에 가면 이 노래방은 필수고, 그 음주운전이 안 되니까 이제 봉고차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개수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식당에서 무슨 단체 회식하려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좀 차 타고 교외로 나간다. 근데 IMF 뒤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주 깨끗해졌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많이 가니까 무슨 숙소 같은 것도 저 리조트 옆에도 막 작은 호텔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들도 다 없어져 버려요. 이 대기업 금호 리조트만 지금 살아남아 있고 여기가 깨끗이 청소가 돼버려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명 맛집들이 이제 몇 개 이렇게 서 있을 뿐이죠. 이제 그런 변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아직 저도 이제 사회적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은 이제 크게 나에게 닥친 것은 없었으니까. 근데 또 하나 변화가 코로나죠. 코로나. 그 2008년인가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건 이제 미국발로 일어난 것인데, 그거는 이제 저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으니까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큰 타격을 받았겠지만, 근데 이 코로나는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겪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겪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이 코로나로 그 변화가 크게 느껴진데, 제가 이렇게 이제 수업을 다니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 동방대나 이런 데가 폐쇄가 된 적이 있었고, 여기도 며칠간 코로나 누가 걸리면 이제 못하게 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적이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어떤 문화하고 이 수업 분위기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후의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사람들이 서로 수업도 수업이고 이제 먹고 마시자 이런 분위기들이 항상 있었죠. 수업 끝나면 반드시 먹고 마시자. 그래서 저도 수업 끝나면 빨리 광주로 내려가고 싶어도 어떤 그 분위기 때문에 못 내려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녁을 같이 먹고 내려가면 막 자정이 넘고 1시, 2시에 광주에 이렇게 도착한 적. 근데 저는 엄청나게 불편한데, 근데 그 분위기가 그랬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때는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니까 10시 반으로 딱 정했어요. 그럼 모두가 잠가 있죠. 빠진 사람들은 뭔가 좀 뭐 죄스러운 모습을 하면서 일 있다고 이렇게 가고, 그래서 10시 반이 딱 종치면 이제 각자 돌아가고. 근데 그 문화가 지금 다 없어졌죠. 그 문화가. 일단 출석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출석률이 낮아진 거예요. 그 코로나 기간 때 집에서 수업하는, 집에서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출석률이 낮고, 뭐 무슨 일 있으면 집에서 보면 되지. 물론 그 전에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달라졌죠. 이건 제가 겪은 거고, 기업 같은 데서도 많이 지금은 해보니까 사람이 안 나와도 되네,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전에는 예를 들면 100명이 있었다. 근데 50명으로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도 되네. 그 다음에 구태여 사람들이 출근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무슨 시설 사용 이런 것들을 뭐 줄여도 되네. 이 분위기에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지금은 또 그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란 변화는 이제 외부 힘이라고 하죠. 외부 힘. 외부 강한 힘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당하는 것이죠. 당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개인 사주로 모든 걸 알 수 없다. 지금도 이 교실만 벗어나면 명리를 한 사람들이 점을 치려고 하죠. 점을 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알아맞혀 보려고 하는데, 개인의 사주 팔자를 가지고 뭔가를 알아맞혀 보려고 지금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죠. 아마 몇천 년 전부터 사람이 존재했을 때부터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하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이 방법이 좋네, 저 방법이 좋네, 이거를 배우면 되네, 저걸 배우면 되네,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다. 근데 다른 점수는 거기를 목표로 하지만 명리학은 그거 아니다겠죠. 명리학은 이것은 개인의 사주예요. 개인의 사주. 이 개인의 사주 가지고 부모, 뭐 형제, 자식 이런 거 알 수 없다. 근데 지금 이 말도 저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 그 책들 보면 그 수많은 사주를 보고 자기가 본 사주를 모두 기록해 놓은 책이 그 사주 첩경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6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주를 보고 자기 간단한 기록을 이렇게 쭉쭉 적어 놓은 것이 뭐 2권, 3권 막 그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이 나와 있죠. 하나도 도움 안 된다. 하나도. 왜냐하면 내 개인의 사주 가지고 이런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아버지가 죽었다 하면 내 개인의 사주가 왜 아버지가 죽었는지, 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 내 개인 것 같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그 애가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나에게 내 사주 가지고 그걸 알아맞힐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책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중국 책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책도 이렇게 어떤 사람, 정승이나 뭐 왕을 지낸 사람의 사주를 써놓고 이래서 왕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개인의 사주예요. 개인이 이렇게 개인이 있다면 이 커다란 이 환경이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환경. 지금 현재 환경은 예를 들면 가을이라는 환경이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환경도 있고, 대한민국 또는 지금 윤 대통령 그런 환경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강한 힘이에요. 또 오늘은 날씨도 있고, 날씨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는 그 안에 먼지 같은 존재다. 먼지. 나라는 거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 환경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보궐선거가 몇 군데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이 나라에서 그 몇 군데서 이렇게 일어나는 뭐 구청장이라든가 뭐 군수라든가 이건 몇 명 받겠다고 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할 것 없으니까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그것이 누가 당선되면 뭐가 타격을 받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쭉 하나도 영향이 없다. 하나도. 근데 언론이 할 것 없으니까 그런 걸 하는 거죠. 그 짝이 하나 뭐 내 발가락에 발톱 하나가 뭐시 좀 잘랐다고 그게 뭐가 변하겠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이제 언론이란 거는 원래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부풀리고 부추기고 그런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거가 있으면 이제 당선 이것을 또 점을 치는 거예요, 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강한 세력, 아까 말한 강한 어디 말했죠? 강한 외부의 강한 힘, 이 외부의 강한 힘은 유권자예요.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의견을 그래도 반영한 것이 뭐냐면 여론조사예요. 근데 이 여론조사도 전국에 몇백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있으니까 내가 돈을 주면서 여론조사를 해주라고 하면 나에게 유리하게 해요, 안 해요? 고객이잖아요, 고객. 나에게 돈을 받고 여론조사를 하면 문구 하나, 이런 거 하나 객관적으로 해요. 객관적으로 전화 돌리고 다 하는데 그 문구 하나가 이렇게 바꿔버리면 사람들 심리가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을 수가 없네, 이게. 이것도 믿을 수 없는데 이 중에서도 아까 편파적인 여론조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공정한 여론조사도 있죠. 이론적으로는 전부 다 공정해요. 여기도 뭐 편파적이라고 자기가 편파적이라고 절대 안 하죠. 그런데 내가 돈을 주면 내 편을 들어주려고 하죠. 다른 사람이 돈을 주면 그 사람 편을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고 고객 편을 다 들어줘요. 내가 조선일보에다 큰 광고를 하나 내면 조선일보에서는 어째요? 나에게 유리하게 써주죠. 그래서 광고가 계속 항상 붙은 거죠. 유리하게 이렇게 써주라고.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의무 힘을 읽는 거죠. 이런 힘을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국민이 이렇게 함부로 농락당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한 여론조사, 공정한 언론, 이것은 결국 뭐냐면 광고에서 해방되는 거죠. 광고에서 해방되는 그런 언론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고에서 해방되는 여론조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가능해요. 지금은 요새 있어요. 또 그런 데가 일반 이렇게 종이신문은 없고 인터넷 신문에서 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00원씩 좀 보태주시오. 한 달에 10,000원. 그렇게 해가지고 니들은 올바로 똑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10,000원씩 해가지고 큰 회사가 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심층 취재하고 조중동 이렇게 큰 언론은 별로 영향가가 없지만 그런 회사들이 하나씩 발표한 것은 막 우리나라를 흔들고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국민들한테 10,000원씩 쭉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만일에 어떤 신뢰를 잃으면 그거 다 자기 회사가 없어지는 걸 아니까 올바로 하려고 하죠. 이 여론도 마찬가지죠. 여론조사도 그렇게 생긴 여론조사가 있어요. 여론조사. 그래서 그런 거는 그래도 비교적 이제 공정하다고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거의 당락, 이건 알 수 없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시험에 합격, 불합격 알 수 없다. 네 성적으로, 커트라인으로 알 수 있고. 그게 아주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네가 되겠는데 네가 되겠는데 하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요. 2분의 1의 확률이요. 그러고 나 맞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이렇게 A가 된다고 그러고 이쪽에 가서는 B가 된다고 하고 아니면 그냥 중간에서 어영부영 이러면 A가 되고 이러면 B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알 수 없다 이런 거. 여기 강한 힘, 이 유권자, 아까 커트라인, 실력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명리학이 이제 점에서 벗어난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의 사주팔자, 우리가 지금 현재 명리학을 배우잖아요. 명리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걸 아까 인문학이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는 결국은 나의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이 뭐라겠어요? 최근에 제가 저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 이렇게 자꾸 사용하니까 근데 여기저기에 보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행복.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내가 지방으로 내려갔다. 좀 전에 어떤 그 무슨 농과대학 뭐 박사 그분 같은데 내가 행복을 찾아서 지방으로 내려갔다. 지방에서 자기가 박사니까 막 그 농사를 자기가 직접 지었다. 자기가 이론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비료도 안 주고 해충 농약 이것도 안 하고 그런 것을 지어보려고 했다. 실천을. 그리고 그 종자를 파는데 조금 되다가 막 위기도 맞고 그렇다. 그래서 자기가 순수하게 그렇게 지은 그걸로 밥을 한다고 식당을 냈다. 근데 그 식당이 대박이 났다. 말 그대로 농약도 하지 않고 살충제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밥을 하니까 사람들이 먹어보고 다 다르다고 한. 그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소문나니까 지금은 줄을 선다. 그 기사를 이렇게 읽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그런 말이 돼. 처음에 행복을 찾아서 시골로 갔다. 그 다음에 그때 자기가 내려갈 때 애들이 어렸다. 그러면 우리는 애들이 어린데 교육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교육 때문에. 근데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게 있었는데 애들은 그런 데서 더 잘 성장한다. 대자연을 보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학원이라고는 일체 다닌 적도 없고 자기 그 사는 곳에는 학원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그랬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탄탄하게 되는 거예요. 탄탄하게. 저도 애들 둘 키우면서 초등학교 때 뭐 국영수 이런 학원을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그때는 속셈 학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학원을 보낸 적이 없다. 오히려 밑바탕에 쫙 이렇게 깔아놓으면 저변을 깔아놓으면 뭐가 생긴다겠습니까? 응용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되고 시험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학교 1학년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 근데 기본 저변이 딱 깔려 있으면 거기서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의 법이 그래요. 이 밑에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 뭐냐면 선수학습이에요. 자기 나이 수준에 맞지 않게 그 앞서가는 거. 촌놈 마라톤이라고 해요. 촌놈 마라톤 들어봤습니까? 촌놈 마라톤은 뭐냐면 마라톤이란 거는 여기 42km를 가는 거죠. 42 이렇게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출발할 때 이미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촌놈들은 처음에 샥 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보면 1등 같아. 처음에 보면 1등처럼.
요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비유. 이게 실제 모든 촌에 있는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처음에 슉 갔다가, 그다음부터는 지쳐가지고, 중간 다 기권. 딱 맞아요. 이 선수학습. 지금 우리 그 젊은 엄마들이 이런 거 좋아하죠. 처음에 6살 때, 5살 때 누가 더 잘하냐? 초등학교 때. 근데 초등학교 때 적어도 12살, 13살까지는 어린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이라 그래요. 초등학교. 어린 상태에서는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뼈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기반을 두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명리학이 아마 인문학으로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저변에 깔려가지고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봤자 누구한테 몇 명이나 퍼져나가겠어요. 근데 탁탁 이렇게 유유상종이라고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 촌놈들이 마라톤 뛴 듯이 이렇게 선수하고 처음에만 잘하다가 기권 수두룩게.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 전국이 중고등학생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 이미 공부에 손들어버린 사람 수두룩하죠. 교실에 오면 절반은 잠자고 있고 포기하고 그놈들은 어떻게라도 또 대학에 집어넣기 위해서 입시 기관 같은 데 달라들어가지고 돈 벌려고 몸살을 하고 학교도 또 그거를 어떻게 그 학부모 교육 열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교육감도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한 번 더 해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게 이제 교육은 아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교육, 초중고 교육하고 명리하고 제가 연결시킨 적이 있죠. 명리학하고. 명리학을 공부한 거는 뭐냐면 자기 적성이에요. 자기 적성, 소질을 찾는 거예요. 타고난 자기 능력을 찾는 거죠. 이것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으면 그거를 격이라 그래요. 격이란 거는 나는 운동을 잘해. 운동 중에서도 달리기를 잘해. 이렇게. 그래서 달리기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운동을 잘해. 그리고 운동 중에서도 골프를 잘해. 운동 중에서도 수영을 잘해. 운동 중에서도 무엇을 잘해. 이렇게. 그걸 격이라 그래. 그것만 잘하면 돼. 한 가지만. 그걸 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시를 잡아줄 때 있잖아요. 출생시. 애기가 지금 뱃속에 있어요. 뱃속에 있으니까 요새는 이제 그런 것이 널리 지금 퍼져가지고 산부인과에서 야, 너 자연분만 할래? 아니면 그러려면 자연분만 안 하려면 의사가 내가 요거다 먹기 싫으니까 출생시를 잡아와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산모들이 의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 번 해봤는데 이 출생시 잡을 때 격을 만들어요. 격. 어쨌든지 그 팔자가 이렇게 네 글자에서 출생시를 잡으려면 이거는 다 정해져 버려요. 이정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정일이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정해지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개. 그리고 이 두 개의 일간을 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다. 저는 격을 잡아준다. 격이란 거는 월지에서 로광새 글자가 천간에 투하다 그 말이죠. 월지에서 로광새에 해당하는 글자가 천간에 투하면 그걸 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부터 또 기존 명량은 또 다르죠. 그래서 월지가 임묘진이다 그러면 여기에 로광새의 글자란 거는 간목과 뭐예요? 신금이. 기존 명리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오미 글자는 그 다음에 신유술 글자는 월지가 신유술이면 월지가 해자 축이면 우린 다 알죠? 지금
이렇게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가 병화하고 모토하고 계수라 그러고 여기를 경금과 을목이라 그러고 여기는 뭐죠? 임수와 정화와 기토라고 하죠.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만 그렇게 하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이론을 이렇게 막 책으로 내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막 뿌리죠.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점차 이렇게 퍼져나가죠. 퍼져나간단 말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다 그 말이죠. 논리적이다. 기존에 뭐 지장간에 의존한 그거는 뭔가 이상했다. 이상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천간에 투하게 잡아줄 수 있다고요. 이 두 개를 조정을 해서 그렇게 출생시를 잡는다. 그런데 기존 또 명리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오행을 골고루. 그렇죠? 오행을 골고루. 이 말은 뭔 말하고 똑같냐면 절대 격이 성격이 안 되죠. 오행을 골고루 하면. 이거는 술에 술탄드. 또 뭐에? 물에? 물탄. 그런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행을 골고루 가진 이게 널리 퍼져 있는데 왜 이렇게 널리 퍼져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격을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 생각은 기득권이라는 사람이 있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한 가지 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 책에도 성격된 사람이에요. 성격된 사람은 지기들은 성격됐으면서 한 가지로 뚜렷하게 어떤 세력을 갖고 있으면서 일반인은 오행을 골고루 하라고 해. 심지어는 네 옷을 입을 때, 이름을 지을 때, 뭐 벽에 색깔을 지를 때 오행을 골고루. 너는 지금 흰색이 부족하니까 벽을 흰색으로 해. 그러면 오행이 골고루 돼. 이렇게 말해. 그거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기득권층의 의도가 들어있다. 기득권층. 기득권층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백성들이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거 잡일도 좀 시켰다가 또 울력이라고 옛날에 있었죠. 울력. 끌고 와가지고 돌 좀 나르라고 했다가 아니면 농번기니까 좀 농사 좀 도우라고 했다가 이렇게 시켜먹기가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기득권층들이 종처럼 부려먹기 좋은 것이 이 오행의 골고루 들어있는 그런 시각이었을 것이다. 그런 기준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을 것이다. 오행을 골고루 이거는 좋지 않은 말이다. 오행을 골고루. 근데 지금 현재 명리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항상 있죠. 태어날 때 뭐가 정해져요? 그래서 종류와 크기. 근데 그거를 제가 왜 계속 반복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지식으로 와닿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 근데 내 몸에는 전혀, 다시 말하면 이걸 또 되는 거죠. 이것도 과거에 그 영어 지문 공부할 때 제가 읽은 건데, 자, 소고기를 정육점에서 내 돈 주고 사와요. 그럼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 됐죠? 근데 이게 진정한 내 거냐? 이게 중간에 분명히 사왔는데 이게 분실될 수도 있고 어떻게 상해버릴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과연 내 것이 진정한 내 것이 되려면, 우리가 배웠던 것이 진정한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피와 살이 되려면. 그러면 이 소고기를 가져와서 이제 요리를 해. 요리를 해가지고 먹어. 요리를 하고 먹었죠? 저 먹었으면 이제 됐다 안 됐다? 아직도 모른다. 아직도. 이게 이 먹어가지고 이놈이 탈이 나가지고 오히려 안 먹은 것만 또 못할 수도 있고 진정하게 그 먹이가 되려면 소화시켜가지고 내 살과 피와 살이 됐네. 피와 살이. 그러니까 이 학문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학문도.
학문도 내가 배워가지고 지금 현재 원국에서 뭐가 결정이 되어 오면 그래서 중요한 크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한 거니 이제 고기를 하나 이제 정육점 사온 거예요. 이 공부가 진짜 내게 되려면 인문학 중에 인문학이 돼가지고 나의 학문이 되려면 그것이 내 몸으로 소화돼서 나와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종류와 크기가 정해져. 그래서 이 격을 근데 모든 사람은 격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팔자에는 나름대로 격이 있다겠죠. 그러니까 자 다시 국영수로 여기 95점, 92점, 뭐 97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쭉 평균 점수가 이렇게 됐다. 평균이 한 번 본 게 아니라 계속 해보니까 평균 점수는 그 애는 이것이 격이죠. 이거는 격으로 성격 되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친구들도 모두 알아주니까 선생님도 알아주고 저희는 수학을 잘해. 우리 학교에서 1등이에요. 1등. 수학을 잘해. 평균이 이 정도니까. 근데 어떤 애는 여기가 62점, 57점, 그 다음에 뭐 45점 이렇게 됐다. 그럼 이 애는 국어격이다 말하죠. 그러니까 이 애는 나는 국어는 좀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다닌다 그 말이죠. 국어격.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는 자기 격이 있어요. 격이 있단 말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근데 그릇의 크기가 달라. 아까 그 이야기 드렸듯이 자영업을 한다. 자영업 중에서도 슈퍼, 조그마한 슈퍼를 한 사람도 있다. 지금 이거 뭐 편의점 같은 게 있죠. 편의점 대기업에서 이렇게 막 뿌려댄 거죠. 근데 편의점도 보면 격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무인도 있어요. 무인 편의점. 사람도 없이 조그맣게. 광주 터미널에 보면 조그맣게 무인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 하면 엄청나게 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이즈, 크기, 또 어디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편의점이라고 해도 다 격이 없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저는 국어격이라고 하는데 이 국어격도 70점대, 뭐 50점대, 40점 다 있겠죠. 뭐 99점 맞은 국어격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다 잘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자기 그 안에서 시장에 가보면 나란히 뭐 같은 종류로 이렇게 쭉 팔죠. 근데 그 안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격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뭐 70점, 여기는 65점, 수학만 툭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 태어날 때 이런 사람 진로를 이렇게 잡아야죠. 진로, 전공, 자기의 직업. 진로나 전공과 직업은 무조건 격을 잡아준 거예요. 격에 해당하는 거를. 그래서 격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했죠. 이런 거. 그래서 도대체 격을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출생시를 저는 그렇게 한다. 제가 그렇게 해줬다. 근데 막상 그 당사자는 그 시간에 얘를 또 출산 못할 수도 있죠. 그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애가 그때 그 시간보다 더 먼저 막 나와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지켜진 거는 제 생각에는 절반이 안 된 것 같아요. 욕심에 의해서 이걸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때 제대로 그 시간에 났다 이런 사람 그 뒤에 이렇게 들어보면 절반이 잘 안 된다. 이 출생시를 잡은 사람들이 되게 또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절반이 안 된 것 같더라.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격을 잡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나잖아요. 그걸 이렇게 의뢰한 사람도 있지만 뭐 그런 걸 다 믿어 이렇게 한 사람이 수두룩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일반인.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니 지금 있는데 뭐 교육부에서 뭐 명략을 뭐 알 리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 교육 입장에서 보면 초중고에서는 뭐를 하냐? 격을 잡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뭘 잘하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초중고. 그래서 초중고에서는 과목이 많다. 과목이 많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뭐냐면 대학교는 컸는데 어른인데 컸는데 전공이라고 한 과목만 하게 하고, 근데 초등학교 오고 때는 너무나 어린데도 과목을 쫙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부에서 좀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과목이 많은 것은 무슨 이유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이 여러 과목 중에서 어느 과목에 이 학생이 소질이 있냐? 아까 소질, 적성. 뭘 진로로 삼으면 좋을 건가? 나중에 여기 중년 여기서 살 때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면 좋을 건가? 이게 교육의 목표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이 과목이 많은데 이 전 과목을 다 잘한 것, 여기다 목표를 잡죠. 전 과목. 그래가지고 지금 그 성적표,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이 전 과목 총점 가지고 요놈을 평균을 내고 이 전 과목 총점으로 전교 석차를 매기죠. 그래서 이 전 과목에 모두 잘한 애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아까 마치 25점, 32점, 97점 이런 애는 불리하죠. 엄청나게. 이거 사실은 격이 뚜렷한데. 이해되죠? 그래서 과목이 많은 이유는 그렇게 뭐 국영수, 사회, 자연, 음악, 미술 막 쫙 깔아놓고 저희는 뭘 잘하냐? 음악을 잘하네? 음악 중에서도 노래냐? 아니면 악기냐? 뭐 이렇게 갈라지겠죠. 또는 무슨 뭐 요새같이 뭐 작곡이냐? 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도대체 이 많은 과목 중에서 뭘 잘하냐? 이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과목 많은 과목은. 그래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이거 찾아내기 위해서 몸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명리학은 태어날 때 정해진 사주 팔자로 그래서 종류와 크기가 알 수 있죠. 아주 쉽게 말하면 다시. 근데 그 말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전 세계의 대자연에 있는 모든 동식물, 바닷속 여우류, 하늘의 뭐 조류, 아니면 그 슈퍼에 있는 그 많은 물건들, 아니면 길거리를 다니는 그 많은 차들, 이런 거는 언제 그 모습으로 정해졌어요? 언제? 사람도 태어날 때 그렇게 정해진다. 과자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태어날 때 그렇게 정해진다. 자동차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태어날 때 정해진다. 태어날 때. 비행기 종류 많이 안 많아요? 태어날 때 정해진다. 전 세계 무기의 종류 많이 안 많아요? 태어날 때 정해진다. 사람 많이 안 많아요? 태어날 때 정해진다. 뭐가? 그래서 종류와 크기가. 그래서 종류와 크기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 정해진다. 근데 태어날 때 이게 뭐냐면 생년, 월, 일, 시죠. 이때 태어나는 거예요. 이때 태어날 때 너는 일간만 가지고 마른다면 병화로 태어나고 뭐 간목으로 태어나고 을목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태어날 때 정해. 맞잖아요. 전부 다. 태어날 때. 그러니까 태어날 때 우리는 아주 쉽게 태어날 때 식재로 태어나냐 관인으로 태어나냐 이게 말했죠. 그럼 식재로 태어나면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좋고 관인으로 태어나면 조직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면 좋고 이거 태어날 때 그렇게 정해져요. 그러면 또 많은 질문을 받는데 식도 있고 관도 있고 인도 있고 막 재도 있고 그러면 어쩝니까?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국영수 사과 뭐 음악 미술 체육 막 이렇게 있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러 가지 과목이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 강한 세력이 있다 없다. 여기는 사회가 97점 맞았다. 나머지는 전부 막 60점 70점 맞는데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강한 세력을 찾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전부 다 천간이 4개니까 이것저것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강한 세력을 찾아. 그러면 강한 세력을 찾는다고 기존의 명리에서도 말해요. 통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근데 기존에는 강한 세력을 찾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 책마다. 왜냐면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 근데 지금 우리 같이 공부한 분들은 정확히 다 찾을 수 있어요. 하나로, 한 가지로. 그 다음에 그게 자연의 법에 맞냐? 자연의 법에. 맞다. 자연의 법에. 그래서 관인과 사실은 이렇게 관인과 식재가 4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팔자에? 없죠. 왜냐하면 십신을 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일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요거는 이제 일간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3개지. 보통 다르다고 해도 이렇게 3개예요. 그럼 여기가 식재가 있고 인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볼까요? 이 인성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딱 있고 재가 있으면 여기다 기토를 하나 적어놓고 식신도 있으면 여기다 병화를 이렇게 하나 적어놓고 이렇게 딱 있다. 그럼 여기 식재가 있고 인성도 있고 그럼 아까 여기서 보니까 식재하고 관인 식재가 있으면 자기 일이고 관인이 있으면 조직에서 월급 받으면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냐 이게 여기가 식 있고 여기가 재가 있고 여기가 인성이 있으니까 그럼 식재가 2개고 인성이 하나니까 그럼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좋냐 그 말이에요. 뭐가 강해요? 인성이 강하죠. 이 사람은 명예를 명예를 숭상하는 사람이다. 명예. 물론 자기 일을 하고 싶은 생각도 머릿속에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앞에 왔다. 그럼 그 사람 처음 봤죠. 네 머릿속에는 폼재면서 병화, 더 확산, 더 상승하는 그런 걸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재성, 네 멋대로 이 기토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재성을. 그 다음에 또는 너는 뭔가 요거 임술 더응축 더하강이니까 만일 뭐 명리학을 네가 하고 싶다, 철학을 하고 싶다, 뭐 불교 같은 종교 이런 걸 갖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고 학문을 추구하고 싶은 네 머릿속은 복잡하다. 네 머릿속. 그런데 뭐를 해야 돼? 말할 수 있죠? 네가 그런데 잘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말해 90점 넘는 것은 이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지 않으면 명리학을 배우지 않으면 이것을 추구해 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죠. 소질은 이것이 있는 거예요. 소질은. 이런 소질이 있어. 원국만 봐서 지금 그런 거예요. 원국만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인성이 뭐 97점 맞고 이런 거는 요거는 뭐죠? 태죠, 태. 그러니까 이놈은 예를 뭐 20점이나 되고 요거는 또 나름대로 세력이 있죠. 그래서 인성과 재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제 기왕이 여기 적어졌으니까 인문으로.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동시에 추구한 거예요. 동시에. 이거는 그렇게 타고났다. 타고났어.
벚꽃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아니 벚꽃이 아니라 벚나무로 태어났다. 근데 벚나무로 태어나면 벚꽃이 피고 다음에 뭐 열매로 벚진가 이게 열리죠? 열릴 것 같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이 나무가 어려가지고 그래서 크기가 적어가지고 꽃이 안 핀 벚나무 있어요? 없어요? 어릴 때는 잘 안 피잖아요. 조그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종류와 크기를. 그래서 종류와 크기가. 다시 말하면 원국에서 격이 성격이 되더라도 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없다? 수두로 가다. 수두로 가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경우를 보고 참 그 상담할 때 안타깝습니다. 원국에서는 이렇게 임자나 이렇게 기토 같은 걸 쓸 수 있는데 여기 그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운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순행을 한다 그러면 축 임묘진 사오미로 가버리죠. 역행을 해도 이렇게 신유술에서 사오미 쪽으로 이렇게 가버린. 그래서 이거는 갈수록 이렇게 약해져 버린.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운의 흐름을 따라야 되는 거죠. 운의 흐름을.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했잖아요. 365일 중에서 벚나무가 벚꽃을 피는 건 얼마나 돼요? 제가 15일이라고 어떤 분은 한 일주일 될까요? 이렇게 말해요. 15일. 벚꽃 축제를 며칠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 350일 이거는 꽃을 못 피는 거예요. 꽃을. 자기가 아무리 벚나무가 100년짜리니까 상당히 고목이 됐죠. 고목이니까 참 꽃이 피면 나무도 크고 그래서 멋지게 필 것 같은데 15일밖에 안 된다. 15일. 이것이 팔자를 보는 큰 뼈대예요. 뼈대. 뼈대. 이것을 놓치고 아주 지업으로 들어가서 네가 파가 됐으니까 형이 됐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웃긴다. 내가 무슨 일이 있었다.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인가. 뭐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생이 차 사고가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뭘 자르다가 손이 이렇게 빌 수도 있고 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 뭐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딱 결과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네 동생한테 뭔 일 있다고 부모한테 뭔 일 있다고 그러면 제가 제 팔자가 이제 지지 현실에서 일어났으니까 미고 제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팔자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팔자의 운은 이렇게 되겠죠. 자축, 임묘 이렇게. 그다음 신유, 수레. 이 중에 하나 되겠죠. 이미 결과를 딱 알아. 결과를. 저 사람이 무슨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고 아니면 어쨌든 뭐 선거에서 떨어지고 뭐 이런 거를 결과를 알고 왜 떨어졌을까? 저 사람이 어저께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는데 왜 죽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면 자유파 잠이 언제 안 걸린 것이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여기 유축도 이걸 사람들은 반합이라고 하죠. 또 충미충이라고 하고 할 것 없으면 또 사하고 축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유축이 또 된다고 하고 인이 있으면 또 인유 원진이란 말이 있어요. 그 원진살도 되고 인사형도 되고 인미 기문도 되고 그 다음 묘면 또 묘유충이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 묘미 반합이라고도 하고 그럼 진유는 또 진유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는 뭐예요? 또 사유 반합이 되고 그 다음 사 다음에 여기 오죠. 그럼 오면 또 뭐예요? 오유 또 파고 오미 오미도 또 뭐 끼죠? 합이죠. 합. 그 다음에 미는 또 여기 미유 유미는 특별히 지금 현재 없죠. 미라는 거는
자, 미라는 거는 걸린 것이 없다. 일단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그 다음 신은 또 사신 또 형이라고 하겠죠. 사신 형. 안 좋은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 유는 또 유유형이라고 하고, 사유 또 반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술이란 거는 또 사술도 되죠. 사술 원진 귀문이라고 또 말해요. 그 다음에 또 술미 형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해는 사에 또 충이라고 그러고, 안 걸린 것이 없잖아요. 이거 없네. 이거는 지금 특별하게 내가 머릿속에 외운 것이 없다. 그러면 요거는 일을 말했으니까 이제 월로 가는 거예요. 월로. 그럼 월은 또 이제 이 중에 하나 되겠죠. 월에서 그냥 월도 없다. 그럼 연으로 가는 거지. 연도 없다. 그럼 대운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형충파해 합, 회합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다음에 안 되면 신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다. 결과를 보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지금 현재 명리학이다. 이 말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이러면 좋겠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명리를 배운다. 이 말이. 6시가 됐으니까 오늘 마치겠습니다.